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거의 한 2주 만에 영상을 또 하게 됐고요. 현재 시장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린 지수 자리 잘 가고 있고, 어느 자리를 이탈을 하면 이제 첫 하락이 시작이 될 것이고, 거기를 이탈을 하지 않으면 횡보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다 말씀드렸는데, 현재 지금 흐름이 좋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에서 금리도 이젠 동결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미국 같은 경우는 어 계속 상승세를 이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좀 전쟁하는 게 빨리 끝나야 되는데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안 좋죠. 그것만 딱 해결이 되면 괜찮은데, 이제 코로나도 이제 끝났고 때문에 달러 환율도 좀 떨어졌어요. 달러 환율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1200 1274 원과 1,300 원대를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괜찮습니다. 일단 코스닥은 현재 일봉상으로 했을 때 막 900 포인트까지는 가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900 포인트는 갈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부터 이야기해서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또 떨어질 때도 말씀드렸고, 네. 이제 월봉상에서도 지금 910 포인트가 터닝 포인트 자리예요. 900 포인트. 삼성전자가 지금 3만 원, 아니야, 7만 원이 넘었죠. 7만 원. 삼성전자가 거의 한 8만 원, 9만 원대 되면 아마 지수가 2,800에서 2,900 포인트 정도 될 거고요. 삼성전자 현재 7만 2천 원이에요.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고 흐름 괜찮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추세를 일봉상으로 보면은 여기가 추세를 거의 돌파를 했죠. 돌파한 상태고, 아마 2,700 선을 돌파하면서 이제 2,800 선으로 가지 않을까 좀 보입니다. 여기가 딱 턱걸이인데, 여기를 일단 몸통이 아직 다 돌파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돌파는 했어요. 그래서 2,800 포인트까지 상승하지 않을까 좀 봅니다. 시장에 악재만 나오지만 않는다고 하면. 그리고 주식은 이제 한 방에 사는 거는 단타로다가 한 방에 사는 거고, 주식은 모아 나가는 겁니다. 매달 뭐 얼마씩 사서 모으셔도 되고, 뭐 매주 모으셔도 되고, 어쨌든 그냥 모아야 돼. 한 방에 사는 거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수 자리는 전혀 문제 없으니까, 어 제가 하락하면은 어느 자리를 이탈하는지 말씀드렸고, 같은 경우는 지금 2,550 선을 이탈하면 좀 안 좋죠. 뭐 같은 경우는 830 포인트 잡아 드렸죠. 830 포인트를 이탈을 하면 제가 다시 또 하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추천주 좀 했던 부분이 현재 지금 뭐 좋게 끝난 것도 있고, 아직 CJENM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가야 될 종목이고, GOL림의 얘도 좀 떨어졌다가 한 7% 8%대까지 빠졌다가 다시 회복을 했죠. 1%대 추종가에서. 대한제강은 계속 모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굉장히 괜찮다. 14,100 원이라고 제가 추천을 해도 이때 사는 게 아니라 음봉에 사세요. 음봉에. 기회는 무조건 온다니까. 기회는. 실리콘2 같은 경우가 제가 2,995 원에서 추천을 한 거죠. 재추천. 실리콘2 코로나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야? 6,370 원이에요. 최고가는 제가 이거 6천 원은 갈 거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여기를 이제 여기가 턱걸이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6천 원까지는 아마 갈 거다. 6천 원짜리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도 근데 여기서 한번 흔들기를 했죠. 흔들기를 아마 대부분, 이 정도 여기서 이렇게 했다, 요 정도 흔들기 하거나 여기서 한 요 정도 흔들기 하면은 밑으로 빠지기 때문에 거의 또 팔죠. 근데 주식이라는 게 흔들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등주를 하면
안 된다는 게 그런 부분이고요. 6,370 원이면은 아마 100% 넘을걸요? 지금 제가 3,460 원 선고를 했는데 6,830 원인가? 6,000 얼마지? 6,370 원. 6,370 원이면은 113%의 추정가에 113%. 1,000만 원 넣었으면 2천만 원이 수익이고 그렇게 좀 되죠. 그리고 지금 토박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한 달 상승 일탈인데 좀 빠르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매집 흐름 종목이 이래요. 매집 흐름 종목이 바로 갈 수도 있지만은 좀 늦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JC 케미칼도 물어보셨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추세가 아직 안 끝났고 이것도 추천드리고 20% 정도 올랐다가 다시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JC 케미칼은 아직 안 끝났어요. 거의 7,000원짜리만 이탈 안 하면 전혀 문제 없어요. 다시 또 갈 거예요 아마. 점 없다고 하면. 제시케미칼 같은 경우는 추정가에서 20%로 상승을 했고, 그리고 토박스 코리아는 현재 이거 마이너스에서 지금 현재 2% 추정가 2%까지 올라왔고,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음봉에 사라는 거 음봉에 기회는 무조건 온다고요. 기회는 봐봐. 여기까지 지금 보시면 토박스 코리아 3월 2일이죠. 3월 2일. 3월 2일이면은 야 3월 2일 거의 한 여기까지 빠졌죠. 4,000원대까지 3월 2일 여기서 4,000 뭐 저가라고 했을 때 4,510 원이라고 하면은 4,510 원이죠. 4,510 원에 어디까지 빠졌냐면은 여기 4,000 원까지 거의 4,030 원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여긴 더 빠졌네. 4,000 원. 4,000 원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결국은 여기서 여기서 추천을 해도 여기서 추천을 해도 추천을 여기서 한다고 해도 이게 어 여기 이렇게 추천해도 여기까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기회는 무조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제 요 자리, 현재 좋은 자리고. 여기 돌파할 때쯤이면은 아마 재미난 그림이 이어질 거고, 또 이탈을 하면 또 힘들어질 수 있죠.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고, 이제 음봉에 사라는 게, 제가 추천드린 종목은, 제가 찝어드린 종목은, 바로 갈 수도 있지만은, 매집 흐름을 띄고서 이제 가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 아직 이제 매집 흐름을 박스권 형태를 띄고 있는 그런 종목은 이게 밑으로 빠질 수도 있고 빠졌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기회는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봉에 매수를 하세요. 양봉에 하지 말고 이 한 방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몇백만 원 사던 천만 원 사던 한 방에 여기서 천만 원 다 사지 말고 천만 원 사면 예를 들어서 지금 4,590원 천만 원 사잖아요.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을 사면 1%만 떨어져도 10만 원이에요. 밑으로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막 5%막 10%까지 떨어져 봐요. 그러면은 그냥 막 100만 원 막 이렇게 빠지니까 또 바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저는 바로 올라간다고 장담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래량도 안 터진 상태에서 안 터진 종목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 보시면 거래량 터지고 난 다음에 거래량 안 터진 종목 거래량 없죠. 이제 없어요 얘는 지금 나중에 얘 공부 차원에서 한번 보세요. 이거 어떻게 올라가는지. 제시케미칼은 좀 터졌었고 CJENM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기업이 좋으니까 얘는 뭐 흔히 모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CJENM. CJENM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거의 바닥권이죠.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자리에서 여기선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모아 나갈 수 있고 모아 나갈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망하지 않죠. 이런 종목은.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연기금도 그렇고 사모펀도 개인도 사고 있고 이제 이nem은 뭐 뒤쪽이 빵빵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뭐
그다음 사마 넥서스는 좀 또 빠졌죠. 좀 빠졌고, 그리고 메타버스 쪽으로 해서 이제 대한제강을 일단 좋아요. 그 좋기 때문에 저는 뭐 필요하시다고 하면 공부하시고 본인이 맞다 판단 저는 맞다 판단했기 때문에 대한제강을 말씀드린 거고, 대한제강을 뭐 몰빵하지 마시고 본인만의 기준으로 해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대한제강 상당히 좋아요. 지금 금융투자에서 기관 이쪽에 계속 사고는 있는데 개인은 반대로 팔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게 언제 갈지는 몰라요. 근데 바닥권에서 지금 다시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러시아 또 어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그쪽으로도 아마 섹터가 또 아마 할 건데, 그게 DI 파워도 추천드리고 좀 많이 올랐죠. DI 파워. 그건 2만 원까지 가야 될 종목인데 얘도 좀 했죠. 뭐 제가 ETF를 해서 메타버스 쪽이 괜찮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ETF 현재 ETF도 제가 말씀드리고 사셨으면은 8%대 수익 중이고요. 이거 ETF. 저는 이제 자녀들한테 제 계좌에서 이제 자녀들 거 모으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애들 이제 6살이고 해서 통장을 만들었어요. 통장 만드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 1시간 넘게 걸렸어요. 3명 통장 만드는데. 서류는 뭐 기본 정보 그거하고, 그다음에 가족 관계 증명서에서 그것만 이제 뽑아가면 되는데,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그런 거 뽑아가면 되는데, 두 개하고 도장하고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근데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뜨는 게 많고 되게 까다로워요. 그거 만들고서 증권사 또 계좌 만드는데, 증권사는 더 까다로워요. 증권사는 이제 회사까지 해갖고 통과가 돼야지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계좌를. 그래서 또 공인인증서 또 옮기고 뭐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걸립니다. 시간은 좀 걸려도. 그래도 이제 저는 세 개를 나눴어요. 하나, 이 메타버스는 큰 애 쪽. 저도 이거에 메타버스 있고요. 연금 저쪽에. 저는 더 수익이고. 메타버스, 그 다음에 이제 코덱스 200 IT TR. 이거는 인터넷 치면 코덱스 200 IT TR 해갖고서 나와요. 이제 IT 기업 쪽에 배당주 투자하는 거 자동으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상장한 지 보면은 이제 4월 달에 상장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빠질 것 대비해서 분할로다가 천천히 모아 나가는 그런 전략을 취할 거고, 떨어져도 살 거고 뭐 올라도 살 거예요. 이거는 계속 인도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자녀 3명 거를 이렇게 하나를 안 하고 이렇게 나눴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주문해서 자동 적립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5만 원을 하던 10만 원을 하던 20만 원, 30만 원 하던 그거를 이제 지정을 해 놓으면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사줘요. 이게 11시인가? 3번 사지는데 9시, 11시, 14, 15시인가? 9시였나? 하여튼가 그렇게 3번 나눠 갖고 지정가에서 자동으로 해서 이제 사지는 거예요. 안 사고 싶어 자동으로 사지고 하기 때문에 뭐 크게 막 신경 쓸 일이 없죠. 분할을 계속 사는 거니까 매달. 그러다 보면 이제 분할이라는 효과가 지수가 이제 계속 떨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또 만약에 여기서 좀 떨어져서 9,000원에 뭐 한 주를 샀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더 떨어져 갖고 몇 가지 떨어져서 두 주를 더 살 수 있고, 같은 돈이라고 해도 그런 식으로 해서 분할로 하면 그 평단가가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한 8,700원, 8,600원 이렇게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좀 메리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글로벌 클라우드, 이것도 마이너스 한 거의 20%까지 갔었는데
이렇게 분할로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수익권에 저는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 ETF 쪽으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메타벅스는 해외 쪽은 손실을 보고, 해외는 지금 한 어, 27% 마이너스예요. 해외는, 해외 ETF는. 근데 뭐 크게 뭐 신경은 안 써요. 어차피 분할로 다 하면 27%도 금방 회복해요. 금방 회복되기 때문에 해외 ETF, 해외 쪽 메타벅스도 나쁘지가 않다. 그래서 매달 모을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녀 거를 ETF 쪽으로다가 해서 모을 겁니다. 메타벅스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올라와 보이는데, 월봉상에서는 지금 바닥권 다지고, 이제 바닥권 다져서 위로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어요. 얘는 메타벅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메타벅스가 감히 여기 13,000원까지도 뚫을 수 있지 않을까. 향후 길게 보면은 당연히 이거 좀 뚫을 거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나중에 이제 이런 메타버스 쪽으로다가 더 성장을 하지 않을까. 왜냐면 세상은 진화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 적금을, 뭐 적금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적금은 그만큼 이제 현금 가치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100만 원이라고 아니면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10년이 지나고 또는 뭐 20년이 지났을 때 1000만 원이 1000만 원 값어치가 안 되겠죠, 당연히. 그만큼 떨어질 거고. 20년 전에는 과자 같은 경우도 거의 뭐 1000원 되는 게 없었어요. 거의 어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거의 뭐 그때 당시 기억으로는 거의 몇천 원이면은 거의 뭐 과자나 이런 걸 거의 어 한 봉지, 몇 봉지? 한 10봉지 이상 막 이렇게 샀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뭐 사탕이나 껌도, 지금 껌은 거의 제가 안 먹는데 마트 가서 껌 봤는데 껌도 1,000원이어 갖고 깜짝 놀랐어요. 껌이. 와, 그 프라보노 껌도 하고 아카시아 걔네들도 1,000원이어 갖고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시장 시절 때만 해도 그래도 200원 뭐 300원 이랬던 껌인데 그렇게 많이 좀 물가가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것도 지수,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로 이 ETF 상품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길게 투자한다고 하면 이제 뭐 손실도 볼 수 있죠. 당연히 손실도 볼 수 있는데, 괜찮은 걸 선택을 하면 손실보다는 또 상승하면서 요 현금 가치를 더 높일 수가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 왜냐하면 세상은 변할 거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계속 진화는 할 거고, 물가도 상승을 할 거고, 그러면 현금 가치는 당연히 떨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현금을 가져서 자녀가 예를 들어서 어 10만 원씩 적금을 넣는다 가정을 하면, 뭐 1년이면은 120, 10년이면은 1200, 20년이 2400이란 말이에요. 2,400만 원이란 돈이 20년 뒤에 그게 2,400만 원 값어치를 할지 판단을 해보면, 절대 2,400만 원 판단 2,400만 원 값어치를 못 한다는 거죠. 보험 같은 경우도 뭐 적립식 보험 막 이런 거 있는데, 저는 비추예요, 그런 거. 적립식 보험 같은 경우도 절대 다 환급률 90%라고 해도 90%다 안 줘요. 왜냐하면 걔네들 사업비하고 걔네 운영비라고 해갖고, 보험이나 뭐 은행은 펀드 거고 보험은 자기들 사업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ETF 상품 같은 경우는 공부하시고, 주식이 어려우면 ETF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ETF도 괜찮다고 봅니다. 메타벅스 쪽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좋다고 보고, 지금 차트도 상당히 이뻐요. 상당히 이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예전에 ETF, 2차 전지 ETF를 추천해 드렸을 때 이게 400%가 넘게 올라갔어요. 거의 400%인가 400%인가.
2차전지. 타이거 쪽이었는데? 타이거 2차전지. 요거였단 말이에요, 요거. 지금 보시면 타이거 2차전지가 이거예요. 이때가 7,315원이었다면 7,315원. 7,315원이 지금 32,150원이니까 얼마야? 봅시다. 7,315원이 32,150원. 이거 340% 올라갔단 말이에요. 제가 추천드리고서 저는 100%좀 넘게 먹고 팔았지만은 이게 요런 효과가 메타버스에도 이렇게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7,000원대면 거의 바닥권이잖아요, 여기서 제가 추천을 드렸던 건데, 그때 당시에 2차 전지가 핫하지는 않았어요. 2차 전지가 이제 향후에 좋아질 거다 이런 거를 알아갖고 2차 전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나게 핫한데 에코프로도 2만 원에 추천드려갖고 40배가 올라갔으니까 개별 종목이 그만큼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ETF 이 2차 전지 여기에 있는 타이거 2차 전지에 있는 걔네들의 ETF는 300%가 올라간 거야. 300%.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개별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니까. 코덱스는 ETF 얼마나 올라갔지? 코덱스 거의 비슷해. 코덱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갔고, 코덱스는 추천드리지 않았고, 타이거 쪽으로 다 추천해 드렸어요. 현재 이렇게 많이 상승해 있기 때문에 메타박스나 인도 얘네들도 나중 되면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메타박스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자녀 뭐 적립식으로다가 투자를 하고 싶다든지 뭐 그런 게 생각이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고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자녀 거를 모아서 지들이 나중에 당연히 뭐 그 뭐야 국세청에 신고하는 그 신고하는 거는 당연히 하는 게 맞는 거고 그 말고도 뭐 나중에 이제 자녀가 컸을 때 물론 신의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물려주면 되는 거니까 또 물려주면 이제 돈의 가치도 좀 밝힐 수 있고 민주가 할래나 모르겠어요. 제가 10살이나 12살 또는 늦으면 한 중학생 정도 되면 이제 주식이라는 거를 좀 밝히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새끼가 공부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핸드폰만 하고 있고 았어 그래서 나갔는데 게임도 지가 알아서 다 찾아가고 다 깔고 막 그래 6살인데 물론 뭐 6살에 그게 진화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 6살 때는 거의 다 이런 것도 없고 막 하니까는 그런데 이제 애들이 점점점 뇌도 그렇고 다 진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도 같이 진화를 그만큼 빠르게 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어, 이런 ETF 상품도 모아 나가는 전략을 취하면 괜찮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무조건 음봉에 사세요. 양봉에 사지 마시고 음봉에 사시면 괜찮습니다. 양봉에는 AI 그리고 AI 같은 경우 AI 관련주 이것도 뭐 AI 쪽이긴 한데 아까 ETF 쪽에 보면은 요 글로벌 클라우드 이것도 AI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AI 쪽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현재 얘도 이제 거의 이제 바닥 거의 다졌다고 보이기 때문에 얘도 천천히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승이 더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좋아하시고 저는 이제 퇴직연금 같은 경우도 저기 뭐야 DC로 돼 있어 갖고 DC로다가 전환돼 갖고 저는 퇴직연금도 제가 별도로다가 펀드 쪽으로 했을 때 그게 한 17%하고 또 25%막 이렇게 수익이 나 있더라고요. 근데 펀드는 이제 없애버렸고 펀드는 팔았고 그리고 ETF가 되더라고요. ETF가 그래서 ETF 쪽으로다가 해서 퇴직금도 ETF로다가 제가 이제 운영하려고 펀드도 펀드도 뭐
제가 운영한 것보다 그 펀드만 설정만 해 갖고 자동으로 사지게 한 거지만, ETF도 제가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ETF 쪽으로다가 해서 해 놨어요. 왜냐면 거의 우리나라 대부분 이제 DB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또 회사 책임이에요. 근데 연봉이 뭐 5% 6% 뭐 이렇게 오르고 계속 오르면 복리 효과가 나기 때문에 DB는 괜찮은, 대기업 같은데 그런 데는 괜찮은데, 그런 게 아니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그런 데는 이제 더군다나 이 코로나 상황, 이런 좀 사건 나올 때 대부분 기업이 어렵단 말이에요.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그런 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직원들 급여 주는 것도 빠듯한 뭐 그런 회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급여를 올려준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면 거의 급여의 동결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DC가 더 좋죠. DC 같은 경우는 내가 투자를 하고 대신 안전자산은 30%, 안전자산 아닌 거는 70%까지 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주식을 알고 ETF나 이런 걸 다 파생 상품이 뭔지 아는 분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대부분 이제 90% 이상이 우리나라 그냥 예금에 들어가서 예금이 뭐 지금 한 3% 4% 많게는 3% 4%까지 주는 것 같은데, 예금에 다 거의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디폴트 옵션이라고 해서 그게 아마 21년도부터 아마 시행을 했을 거예요. 그 디폴트 옵션이라고 해서 이젠 알아서 이젠 디폴트 옵션 희망하면 알아서 이젠 만기 되기 전인가 되고서인가 만기 되고서 거의 한 2주인가 몇 주까지 이제 아무런 액션을 안 취하면 이제 자동으로다가 이제 디폴트 옵션을 해서 이제 퇴직금을 굴려준다는 건데, 이게 아마 나라에서는 이제 거의 반강제로다가 이제 이거를 추진하려고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어 세상은 변할 거고 또 우리나라도 계속 성장을 할 건데,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뭐 짜장면이 뭐 대부분 6,000원, 7,000원 막 이렇잖아요. 서울 같은 데뭐 8,000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 짜장면이 이게 2만 원이 안 될 이란 보장은 없거든요. 한 10년 뒤면 20년 뒤면 짜장면이 그 이 2만 원 이렇게도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현금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퇴직금을 그냥 DB DB 유형의 어 퇴직금을 좀, 본인 퇴직금이 DC인데 그냥 예금에 그냥 넣어 놓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나? 그리고 DC 같은 경우는 퇴직금이 가상계좌가 있어서 IRP가 물론 퇴직연금도 있지만 개인연금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IRP 계좌로 해서 가상계좌가 또 있어요. 가상계좌로 해서 DC 같은 경우는 본인 거 물론 찾지는 못해요. 찾지는 못하는데 그걸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상계좌가 이제 그쪽으로다가 이제 거의 한 12월 정도 되면은 퇴직금이 매년 나와요, 매년. 매년 나오면 그거를 이제 설정 안 해 놓으면 다 예금으로 다 들어가는 거고, 설정을 하면 이제 본인이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식을 할 줄 알면 당연히 운영을 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3% 그거 10년 뭐 예를 들어 퇴직금 10년 뭐 20년 막 이렇게 하는데 3% 짜리는 좀 아닌 것 같고, 그거는 본인이 잘 판단하셔서, 물론 뭐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하면 다 나오고 또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해도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서 뭐 하시면서 지식 쌓으면서 내가 DC인지 DB인지 보고 어떻게 이제 '퇴직금을 내가 운영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식을 할 줄 알면. 왜냐면 파생 상품이 뭔지 알고 ETF가 뭔지 알기 때문에 가능한데, 아예 모르면 당연히 예금에 넣어 놔야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하시고, 또 6월 달 이제 날씨가 좀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젠 있으면 이제 휴가철이고 한데 이제 다음 주
아마 비하고 우박 이런 게 많이 온다고 하는데 안전 조심하시고 시장은 아주 현재는 괜찮은 흐름이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니까 큰 악재만 나오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모아 나가는 그런 종목들은 꾸준하게 모아 나가시면 돼요. 한 방에 사셔서 수익 내려고 하는 거는 그건 단타고, 그게 아니면 주식은 모아서 적립식으로 해서 모아서 평단가 낮추면서 좋은 기업들을 이렇게 모아서 본인이 만약 10%다 목표가, 그럼 목표 10% 되면 매도하고 다른 종목도 찾고 그렇게 하시면 편안하게 또 주식 할 수 있습니다. 어 영상 오랜만에 좀 해서 이젠 ETF 상품 제가 모아 나가는 거,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 많아요. 찾으면 여기 많이 나와요. ETF만 해도 다 ETF요. 뭐 고배당부터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미국 쪽에 또 투자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랜만에 좀 영상 올리는데 좀 길게 것 같아요. 30분 동안 이야기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되셔서 주식 투자하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영상 또 언제 올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간 내서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